x를 r이라고 하자. 첫 번째 문장 식으로 쓰면 px는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을 qx, 나머지를 r이라고 하자. 이렇게 써야죠. 네, 음, xpx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xpx야. xpx, x 곱하란 얘기죠? 네, 그러면 우변에도 x를 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네, x에다가 x 플러스 1, qx 이렇게 되죠? 플러스 네, rx 이렇게 되겠지?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못과 나머지를 구하라 이 뜻이죠. 다시 네, 정리하면 xpx는 x 플러스 1로 이렇게 묶으란 얘기지. 네, 이렇게 묶으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x 플러스 1로 묶으면 여기는 뭐가 돼? xqx가 되죠? 네, 근데 뭐 문제는 이거지? 이것도 네, 1차잖아. 그렇지? 네, 1차는 1차로 또 나눠지잖아. 네,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1차를 1차로 나누면 몫이 상수고 나머지도 상수죠? 네, 여기는 RX도 X 플러스 1로 또 나누란 얘기야.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쓰냐면 R에다가 X를 X 플러스 1로 고쳐요. 네, 그럼 어떤 R이 생겼으니까 마이너스 R 이렇게 해줘야죠. 네, 음, 그래서 RX를 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이 R이죠. 네, 나머지는 마이너스 R입니다. 네, 이해되죠? 그래서 네, 자, 여기가 R로 묶이는 거야. 플러스 R 이렇게. 네, 마이너스 R은 안 묶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R 네, 이렇게 써줘야죠. 네, 음, 이해되지? 그래서 이게 뭐다? 이게 몫이지? 네, 요게 나머지죠? 네,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네, 음, 그러면 5번인가? 5번이죠, 답은? 네, 음, 어때? 이해 가지? 네, 어. x px 양변에 x 곱하는 거야. 그리고 네, x 플러스로 나누는 거니까 이거는 이렇게 쓰면 되는데 1차는 1차로 또 나눠진다는 얘기지. 1차를 네, 1차를 직접 나눠도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하다는 거야. 1차 할 때는. 네, x를 x 플러스 1로 고치고 rx 플러스 r 없던 r이 생겼으니까 r을 빼주고 그리고 이건 x 플러스 1로 묶으면 r이 몫으로 들어가죠. 네, 음. 또 34번이요. 34번. 자, 2차 이상의 다항식, fx가 2차 이상의 다항식이야. x 플러스 1로 나눈 몫을 qx 나머지를 r이라고 하자. 첫 번째 문장. 그 다음에 qx를 x 마이너스 2로 나눈 나머지가 2r이다. 두 번째 문장. 이거죠? 자, 네, 식 두 개 써놓고 고민합시다. 이 네, 다항식 파트는 식의 연산 파트는 가장 중요한 게 식을 써놓고 고민하는 거야. 네, fx는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몫을 qx, 나머지를 r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qx는 x 마이너스 2로 나눴을 때 몫을 모르니까 gx라고 놓고 나머지는 2r이다. 이렇게 쓰면 되죠? 네, 음. 그러면은 qx가 이거니까 이거를 qx 대신에 집어 넣어도 되겠지? 네, 그래서 fx는 다시 쓰면 x 플러스 2에다가 qx 대신에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gx 플러스 2r, 그 다음에 플러스 r 이렇게 써도 되죠? 네,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제 기억 f의 x 마이너스 1을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니? 하고 물어본 거죠?
네, f의 x-1은 x를 x-1로 고치란 얘기죠? 네, 음, x를 x-1로 고쳐라. x를 x-1로 고치면 여기가 x 플러스 1이 되죠? 네, 음, 그 다음에 x를 x-로 고치면 x 마이너스 3이 되죠? 네, 뒤에 x를 x-1로 고치고 플러스 2r에다가 플러스 네, r 이렇게 되겠네? 네,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러면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 이게 x 플러스 1이니까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는 r이다. 맞죠? 네, 맞아요. 기억은 맞고. 자, fx를 x제곱 마이너스 4로 나눈 나머지와 fx를 x 마이너스 2로 나눈 나머지는 같다. 이렇게 얘기했네. 네, 음. 자, 요거를 다시 정리하라는 얘기죠. 네, 자, fx는 이거 전개하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이거의 gx 플러스 2r의 x 마이너스 2 플러스 r 이렇게 되네. 네, 음. 그래서 이게 뭡니까? x제곱 마이너스 4죠? 네, x제곱 마이너스 4로 나눈 나머지는 뭐죠? 네, 이거 전체가 나머지야. 네, x 마이너스 2로 나눈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x 마이너스 2로 나눈 나머지? 그럼 요거 x 마이너스 2로 다시 묶어야 되겠네? 네, 그죠? x 마이너스 2로 묶으면 나머지 쭉 써주고 여기가 플러스 r 이렇게 되겠네? 네, 다르죠? 네, 그렇죠? x 마이너스 2로 나눈 나머지는 r이고 x제곱 마이너스 4로 나눈 나머지는 이거죠. 네, 다르죠? 이거는 다르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것은 fx 제곱을 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는 r제곱이다. 이번에는 fx를 제곱을 하려네. 그렇죠? 네, 제곱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음, 제곱을 해봅시다. fx가 이거니까 이거를 제곱해야 되겠지? 네, 음, fx의 제곱은 각각을 제곱하고 x 플러스 2의 제곱, 가로의 제곱, 플러스 앞에 거 제곱, 그 다음 플러스 뒤에 거 제곱, 그 다음에 둘 곱하고 2 곱하고 플러스 2에다가 x 플러스 2에다가 그 다음에 가로하고 곱하기 r 이렇게 되겠죠. 네, 음, 그래서 이거를 x 플러스 2로 묶으라는 얘기네. x 플러스 2로 묶이죠. 네, 요것도 x 플러스 2로 묶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요거와 요거는 x 플러스 2로 묶여. 네, 이거와 이거는 x 플러스 2로 묶여. 요까지. 네, 그러면 요게 나머지겠죠? 네, 나머지 r제곱이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 기억 디귿이겠네. 네, 어때? 괜찮지? 네, 음, 자, 다 됐죠, 이제? 두 개지? 네, 음. 네. 그 다음에 승민아 마플 다 끝냈던가? 남았던가? 잠시만요. 볼게요. 음. 아니면 그냥 새로운 진도 나가면 되나? 한 두 문제 남았던가? 네, 두 문제 나왔어요. 두 문제.
마저 하는 게 낫겠죠? 네, 마저 하고 새로운 진도 나갑시다. 네. 너네 그러면 1학년이 간부가 몇 명이야? 저희 학년은 한 1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음, 간부 10명? 네, 그럼 10명 안에 너, 창민이, 신승민이도 뭐 간부 수련회 갔다 오러대? 네, 어, 3명이 다 간부네. 네, 어,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부회장 있고 뭐 그런가 보지? 네, 그치? 자, 162페이지. 음, 946번 할 차례인가? 네, 음, 오케이. 두 문제 하고 넘어갑시다. 네, 946번 해보세요. 네. 그렇죠.
오케이. 근데 이거를 어떻게 했어? 아, 여기다 넣었어? 거꾸로? 네, 거꾸로? 여기는 7,1이고, 여기는 1,6인데? 네, 그러니까 역함수에다가는 1,6을 넣고, fx 함수에다가는 7,1 넣어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네, 7,1 넣었죠? k는 6이지? 네, 이건 어떻게 나온 거지? 아, 저기다가 네, 어차피 역함수니까, 네. 아, 오케이. 자, 947번 보겠습니다. A, B가 자연수란 조건이 있으니까 네, 그냥 자연수로 넣어버려. 네. 음.
B에다가 넣었어? 네. 다섯 개? 네. 음, 오케이. 자, 마지막 단원 하겠습니다. 네. 하지. 이게 아니고. 252페이지. 자, 이제 지금부터 경우의 수를 합니다. 네. 중학교 2학년 때도 배웠죠? 네. 그렇죠? 경우의 수를 중학교 2학년 때도 배웠어. 고등학교 지금도 배우고 또 이제 선택과목으로 확률과 통계에서도 또 나와요. 네. 또 나오는데 이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차이점이 뭐냐면 중학교는 셀 수 있는 거를 경우의 수의 문제로 돼요. 그러니까 직접 셀 수 있는 거야. 네. 근데 고등학교 때는 못 세요. 네. 그러니까 공식을 써서 푸는 거야. 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러면 네 가지로 나눠. 첫 번째는 순열이냐 조합이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복이냐 아니냐.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네. 순열이냐 조합이냐, 중복 순열이냐 중복 조합이냐. 이렇게 따지는 건데 중복 순열하고 중복 조합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또 아니에요. 그건 이제 네. 선택 과목으로 이제 넘어갔어. 네.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우는 경우의 수는 순열과 조합만 배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순열 조합에 대해서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공식을 사용할지 알아야 돼. 일일이 네. 셀 수 없는 문제가 나오니까 반드시 공식을 써줘야 됩니다. 자, 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경우의 수를 따지는 건데, 경우의 수를 먼저 좀 정리를 하면, 경우의 수는 세는 거야. 그렇죠? 발생할 수 있는 가짓수를 세는 겁니다. 자, 세는데 중학교 과정에서 나오는 경우의 수는 경우의 수도 아니야. 그러니까 네. 이제 고등학교 때 나오는 경우의 수는 너무 많아.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도대체 일일이 셀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맞았는지 틀렸는지
감이 안 오는 거지.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네.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경우의 수야. 경우의 수는 뭐가 문제냐면 논리가 틀리면 답도 틀려요. 논리가 네. 틀리면. 왜냐하면 아마 천 몇백 가지가 나오는데 세볼 수가 없잖아. 네. 검산이 안 되는 거야, 검산이. 그러니까 논리가 틀리면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몰라. 그래서 무조건 논리가 맞아야 돼. 그래서 네. 논리가 맞아야 답도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셀 때는 어떻게 세는 거냐. 그래서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분류야, 분류. 경우의 수는 셀 때 분류를 해서 센다. 이게 가장 중요해. 근데 분류를 하는데 어떻게 분류를 할 것이냐. 그 얘기죠. 그래서 두 번째가 빠짐없이. 빠트리면 안 돼요. 빠짐없이 분류를 해야 돼. 빠트리면 안 네. 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복 없이. 중복하면 안 돼. 빠뜨리지 네. 않고 중복하지 않게 분류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해. 그러니까 네. 미리 틀릴 만한 요소를 없애주는 거야. 그러니까 언제나 경우의 수를 셀 때는 빠뜨리는 게 가장 큰 문제고, 두 번째는 두 번 겹쳐서 중복해서 세는 게 두 번째 문제야. 그럼 어떻게 분류를 하면 빠뜨리지 않고 중복하지 않게 정확하게 셀 수 있느냐. 그게 이제 분류에 관한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분류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언제나 분류를 할 때는 빠짐없이, 그 다음에 중복 없이 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자, 그래서 경우의 수를 셀 때 이제 순열과 조합이 나옵니다. 순열 조합부터 먼저 하고 진도를 나갑시다. 자, 순열이라는 게 뭐냐? 순열의 뜻은 순서나 서열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살 때는 언제나 순열이냐 조합이냐를 먼저 따져야 돼. 순서나 서열이 있느냐 이런 얘기야. 네. 순서나 서열이 있느냐. 순서나 서열이 있는 경우를 뭐라고 한다? 순열이라고 한다. 이게 순열의 뜻이 순서나 서열을 줄인 말이야. 자, 순서란 얘기는 뭐냐? 순서란 얘기는 일렬로 세우기야. 순서. 네. 순서는 일렬로 세우기. 일렬로 세우면 순서가 있죠. 맨 앞에 서는 사람, 두 번째 서는 사람, 세 번째 서는 사람 다 다르지. 네. 그렇죠? 일렬로 세워라. 그러면 무조건 순서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다 달라져. 그런 경우를 뭐라고 한다? 순열이라고 한다. 그래서 일렬로 세워라. 그러면 전부 다 어떤 얘기야? 순서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순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서열이야, 서열. 자, 서열은 어떤 뜻이냐면, 만약에 세 명을 뽑는데, 회장, 부회장, 뭐 총무를 뽑는다. 회장, 부회장, 총무를 뽑는다. 그럼 이거 세 명은 전부 다 뭐가 있어요? 서열이 다르죠? 그렇죠? 네. 회장이 A가 되는 경우와 회장이 B가 되는 경우가 다르지? 네. 그렇지? 다릅니다. 그러니까 회장이 A가 되고 부회장이 B가 되는 경우하고 회장이 B가 되고 부회장이 A가 되는 경우가 다르잖아. 그렇지? 네. 이와 같이 직급이 다른 경우를 뭐라고 한다? 서열이라고 한다. 그래서 만약에 직급이 다르다. 그러면 서열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직급이 다르다. 자, 이거에 반대되는 얘기가 뭐냐면 조합이야. 이거에 반대되는 얘기가 조합입니다. 조합은 어떤 경우냐면 순서나 서열이 없는 경우야. 순서나 서열이 없는 경우. 다시 말해서 다섯 명을 뽑았어. 다섯 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우면 순열이야. 일렬로 세우는 순간에 순서가 발생하죠? 네. 그렇죠? 다섯 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워라. 그러면 순열로 계산해야 돼. 근데 다섯 명을 뽑기만 했어. 일렬로 세우지 않았어. 그러면 순서가 없는 경우죠? 누구를 네. 먼저 뽑든 상관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뽑기만 하는 경우, 일렬로 세우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를 뭐라고 한다? 조합이라고 한다. 뽑기만 하는 경우.
뽑기만 하는 경우, 이거를 뭐라고 한다? 뽑기만 하는 경우. 일렬로 세우지 않은 거야. 이걸 조합이라고 한다. 또는 세 명을 뽑는데 회장, 부회장, 총무 이렇게 뽑으면 순열이야. 서열이 다르다는 얘기지. 근데 세 명을 네, 뽑는데 그냥 대표 세 명이야. 우리 반을 대표하는 대표 세 명을 뽑아. 그럼 누구를 먼저 뽑든 상관없죠? 네, 그렇죠? 그냥 대표 세 명. 또는 청소당번 세 명. 직급이 똑같잖아. 네, 그치? 이와 같이 직급이 똑같은 경우, 그런 경우를 뭐라고 한다? 조합이라고 한다. 그래서 직급이 같은 경우, 직급이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대표 또는 청소당번, 음, 자, 이렇게 똑같은 경우는 뭐라고 한다? 조합이라고 한다. 자, 순열이 뭐고 조합이 뭔지 이해가죠? 네, 순열은 순서나 서열이 있는 경우, 조합은 순서나 서열이 없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네,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순열은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이런 얘기지. 자, 순열을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할 겁니다. 자, 순열은 어떻게 쓰는 거냐면, NPR 이렇게 써요. 네, NPR. 어떤 뜻이냐면, N명 중에서 서로 다른 N명 중에서 R명을 뽑아, R명을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야. 그런 경우를 뭐라고 한다? 순열이라고 하고, 기호로는 어떻게 쓴다? NPR이라고 씁니다. 네, NPR. N명 중에서 R명을 뽑는데, P가 뭐냐면 퍼뮤테이션의 약자야. 순열의 뜻입니다. P가. 네, 그래서 순열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NPR 서로 다른 N명 중에서 R명을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를 뭐라고 한다? NPR이라고 한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 5명 있어요. A, B, C, D, E라고 하자. 자, 5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할 거야. 5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할 겁니다. 자, 네, 일렬로 나열한다. 이런 말이 있으니까 순열이죠. 네, 그렇죠? 그러면 맨 앞에 뽑힐 수 있는 사람은 몇 가지니? 맨 앞에 뽑을 수 있는 건 전부 5명이니까 여기에 뽑힐 수 있는 건 5가지죠? 네, 음. 그 다음에 두 번째 뽑히는 사람은 앞에 1명 뽑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4명 네, 남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4가지야. 그 다음에 맨 뒤에 올 수 있는 사람은 앞에 2명 뽑았잖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3명 남았죠. 그러니까 3가지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을 뭐라고 한다? 순열이라고 합니다. 네, 5명 중에서 3명을 뽑았죠. 기호를 어떻게 쓴다? OP3이라고 쓰는 거야. 네, 5명 중에서 3명을 뽑아 일렬로 나열한다는 얘기구나. 계산은 어떻게 한다? 5부터 하나씩 줄여가면서 3개를 곱하라 이 뜻입니다. 3개. 네, 요게 3개란 뜻이야. 5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한다. 그래서 5부터 하나씩 줄여가면서 3개를 곱한다. 괜찮죠? 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5명 중에서 2명을 뽑으면 어떻게 될까? 5명 중에서 2명을 뽑아. 그래서 일렬로 나열합니다. 그럼 맨 앞에 올 수 있는 거 5가지죠? 네,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건 4가지겠지? 네, 그렇죠? 5 곱하기 4죠? 5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한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렇죠? 계산은 어떻게 한다? 5부터 하나씩 줄여가면서 2개를 곱한다. 이런 뜻이야. 네, 5p3은 3개를 곱한다. 5p2는 2개를 곱한다.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한다? 순열이라고 합니다. 네, 되셨죠? 그럼 순열을 기호로 쓰면 아까 뭐라고 했죠? NPR이라고 그랬죠? 네,
NPR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n부터 하나씩 줄여가면서 이렇게 점점점 몇 개를 곱한다? r개를 곱한다 이 뜻이에요.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한다? 순열이라고 한다. 네, 괜찮죠? 네, 자, 이번에는 조합이야, 조합. 자, 조합은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NCR 이렇게 씁니다. NCR. 자, NCR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N명 중에서 서로 다른 N명 중에서 R명을 뽑는 경우야. 서로 다른 N명 중에서 R명을 뽑기만 하는 거야. 일렬로 세우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N명 중에서 R명을 뽑기만 하는 경우를 뭐라고 한다? 조합이라고 합니다. 네, 됐죠? 여기까지. 하나를 네, 더해줘야 됩니다. 공식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자,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팩토리얼이 있어요. 팩토리얼. 네, 팩토리얼. 자, 예를 들어서 자, 3명 있습니다. 3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가 몇 가지니? 이렇게 물어본 거야. 3명을 일렬로 세워 이렇게. 그럼 여기는 3가지, 여기는 2가지, 여기는 1가지 이렇게 되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3부터 1까지 곱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3팩토리얼이라고 합니다. 네, 1부터 3까지 곱하는 걸 3팩토리얼이라고 해요. 3명을 일렬로 세운다. 그러면 3팩토리얼이야. 네, 됐죠? 자, 4명을 일렬로 세웁니다. A, B, C, D. 자, 4명을 일렬로 세워. 그럼 맨 앞에 쓰는 거 4가지, 그 다음에 3가지, 그 다음에 2가지, 그 다음에 1가지. 1부터 4까지 곱하는 걸 뭐라고 한다? 4 팩토리얼이라고 합니다. 네, 팩토리얼 이해가시죠? 자, 이거는 네, 3 팩토리얼, 이거는 4 팩토리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n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는 몇 가지니? 하고 물어봤어. n명. n명을 일렬로 세운다. n명을 일렬로 세운다가 뭐야? n 팩토리얼이에요. 네, n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가 몇 가지니? 하고 물어보면 n 팩토리얼 1부터 n까지를 곱하는 거야. 네, 되셨죠? 자, 여기서 이제 NPR을 다시 한번 설명할 거야. 서로 다른 n명 중에서 r명을 뽑아. 서로 다른 n명 중에서 r명을 뽑는 게 뭐야? NCR이죠? 네, 그렇죠? 서로 다른 n명 중에서 r명을 뽑아. R명을 뽑아. 그래서 R명을 뽑는 경우가 NCR이고, 이 R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가 NPR이지. 네, 그렇죠? 순열의 뜻은 뭐냐면, N명 중에서 R명을 뽑아. 뽑아가지고, 그 R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가 NPR이야. 따라서, NPR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NPR은 NCR 곱하기 R 팩토리알. 이렇게 쓸 수 있죠? 네, N명 중에서 R명을 뽑아서 R명을 일렬로 세워. 그러니까 NCR 곱하기 R 팩토리얼이 뭐야? NPR이야. 그렇다면 NCR은 어떻게 계산하면 돼? NCR은 NPR을 R 팩토리얼로 나누면 되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조합을 계산할 때는 위에다가는 P로 계산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R을 R 팩토리얼로 나누는 거야. 네, 이게 이제 조합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네, 자, 좀 적어주세요. 네.
네, 다 적었어요. 음. 자, 이제 시작합니다. 여기에 관한 내용이 이제 쭉 나올 거야. 네, 자, 이제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합의 법칙이야. 합의 법칙. 합이니까 뭐야? 더하란 얘기죠? 그렇죠? 네, 언제 더할 거냐? 요 다음에 나오는 게 곱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경우의 수를 셀 때 지금까지 선생님이 설명한 거는 사건이 하나만 일어났을 때고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은 사건이 두 개가 일어났을 때야. 네, 사건이 두 개가 일어났는데 그 두 개의 사건을 더할 거냐, 곱할 거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내용이 뭐다? 합의 법칙이다. 자, 더한다는 얘기죠. 언제 더하느냐, 이런 얘기지. 그래서 언제 더하느냐. 두 사건 A, B가 동시에 발생하지 않을 때, 동시에 발생하지 않을 때, 그럴 때 더한다는 얘기지. 사건 A와 B가 네,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각각 Mn이면 사건 A, 뭘로 연결되어 있을 때,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A 또는 B. 사건 두 개가 일어났는데 A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거나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더한다 이런 뜻이야. 합의 법칙을 네, 가장 잘 설명하는 게 뭐냐면 합의 법칙을 가장 잘 설명하는 내용이 음, 자, 기차입니다. 기차와 비행기예요. 자, 서울에서 부산을 갑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비행기로 가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 뭘로 가는 거? 비행기로 가는 거. 기차로 가는 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기차로 가는 게 네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방법이 몇 가지니? 하고 물어본 거야. 몇 네. 가지죠? 7가지죠. 일곱 가지. 어떻게 했죠? 더했어. 더했죠. 그렇죠? 왜 네, 더했죠? 동시에 갈 수 없으니까. 네, 다시 말해서 비행기와 기차를 동시에 탈 수 없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다. 그럴 땐 어떻게 한다? 더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어, 그래서 자, 이 사건을 A라고 하고 이 사건을 B라고 하면 A와 B를 동시에 발생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로 따지는 거야. 물론 네, 동시에라는 뜻은 연달아, 잇따라 하고 똑같은 의미야. A가 네, 발생하고 연달아 또는 A가 발생하고 잇따라. A와 B가 동시에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해되죠? 네, 연달아, 잇따라하고 똑같은 의미야. 그래서 동시에 발생할 수 없다. 그럴 땐 어떻게 한다? 더한다. 이렇게 더하는 거 3 플러스 4 이걸 뭐라고 한다? 합의 법칙이라고 한다. 자, 합의 법칙 두 가지는 외워야 돼. 첫 번째는 동시에 발생할 수 없을 때, 두 번째는 문장상에 또는이 있을 때 네, 되셨죠? 그럴 때는 합의 법칙을 쓴다 이 뜻이에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합의 법칙.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동시에 던진다, 이렇게 나왔죠. 네,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뭐가 있습니까? 또는이 있죠. 네, 또는 있으니까 뭐 한다? 더한다, 이런 얘기지. 자, 네, 여기서 항상 언제나 경우의 수를 셀 때 꼭 조심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복되는 경우야. 두 사건이 네, 일어났는데 두 사건을 중복해서 셌어. A에서도 세고 B에서도 셌어. 그러면 빼줘야 됩니다. 한 번을. 네, 중복해서 세면 안 돼요. 그러니까 중복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꼭 따져줘야 됩니다. 그래, 중복되는 게 있네? 그럼 중복된 만큼 빼줘야 돼. 두 번 네, 셌으니까. 이해되죠? 자, 그래서 두 개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3의 배수, 그 다음에 또는 5의 배수가 되는 경우를 구하라. 이 말이죠. 네, 합이 3의 배수가 뭐 있죠? 주사위를 두 개를 던지면 어디서 어디까지 나옵니까? 눈금이, 눈금이 A 플러스 B 두 개를 더하면 2에서 12까지 나오죠? 네, 그렇죠. 합이 2에서
12까지 나옵니다. 3의 배수는 네, 뭐 있죠? 3, 6, 9, 12 이렇게 있겠죠? 네, 5의 배수는 뭐가 있습니까? 5, 10 두 개죠? 네, 이렇게 있을 거야. 그렇죠? 3의 배수가 나오는 건 몇 가지니? 하고 물어봤네. 그렇죠? 더해서 네, 3이 나오는 거 뭐 있죠? 1,2, 2,1 있죠? 네, 더해서 3이 나오는 거. 그리고 없죠? 네, 더해서 6이 나오는 거. 몇 가지 있을까요? 더해서 1이 나오는 거, 6이 나오는 거. 1,5, 2,4, 그 다음에 3,3, 그 다음 거꾸로 4,2, 그 다음에 5,1, 그래서 다섯 가지죠?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더해서 9가 나오는 거 또 해줘야죠? 네, 그렇죠? 더해서 9가 나오는 거 뭐 있을까? 1,8, 8은 안 되죠? 네, 사에 8 없죠? 2,8, 아니 1,8 없죠? 2,7, 7도 없죠? 네, 3,6부터 해야 되겠네? 네, 그렇죠? 3,6, 그 다음에 4,5 있죠? 그 다음 또 거꾸로 할 수 있으니까 5,4, 그 다음 6,3 이렇게 있겠네? 그래서 네 가지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12가 나오는 건 6,6이죠? 네, 이렇게. 그 다음에 더해서 5가 나오는 경우, 뭐 있죠? 더해서 5가 나오는 경우 1,4 있죠? 2,3 있죠? 거꾸로 3,2, 그 다음에 4,1. 그래서 네 가지죠? 네, 자, 더해서 10이 나오는 경우, 더해서 10이 나오는 경우 뭐부터 하면 될까? 4,6부터 하면 되죠? 네, 4,6, 그 다음 뭐 있어? 5,5, 그 다음에 6,4 있죠? 네, 세 가지입니다. 겹치는 거 하나도 없죠? 네, 그렇죠? 다 세주면 되죠. 그러니까 또는이니까 어떻게 한다? 합한다, 더한다, 이런 얘기야. 그럼 이제 네, 이와 같이 주사위는 변하지 않죠? 네, 그렇죠? 주사위는 언제나 정육면체잖아. 그렇지. 1부터 6까지의 수가 나오니까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네, 주사위 눈금이 나오는 경우는 항상 경우의 수에서 단골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야. 그래서 아예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주사위 네. 눈금이 나오는 경우는 아예 외워두는 게 경우가 좋다. 그래서 주사위 눈금의 합을 먼저 한번 정리를 해줄게. 자, 두 개의 주사위를 던졌다. 두 개의 주사위. 주사위를 던졌을 때 합이 나오는 경우야. 합. 두 개의 주사위의 눈금의 합. 자, 두 개를 던졌을 때 합이 2인 경우, 3인 경우, 합이 4인 경우, 5인 경우, 6인 경우, 7인 경우, 그 다음에 합이 8인 경우, 9인 경우, 10, 11, 12까지 나오죠? 네,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합이 1인 경우 1,1이죠? 네, 3인 경우 1,2, 2,1이죠. 네, 4인 경우 1,3, 2,2, 3,1이죠? 네, 음. 합이 5인 경우 1,4, 2,3, 3,2, 4,1이죠? 네, 이렇게 됩니다. 합이 6인 경우 1,5, 2,4, 3,3, 그 다음에 4,2, 5,1 이렇게 나오죠. 네, 합이 7인 경우 1,6, 2,5, 3,4, 반대로 4,3, 5,2, 6,1 이렇게 나옵니다. 네, 자, 그래서 옆에다가 경우의 수를 써주면 자, 이거 합을 뭐라고 하냐면 A라고 합시다. 그래서 경우의 수는 N가지라고 합시다. 그래서 N은 한 가지, 합이 2인 경우 한 가지, 3인 경우 두 가지, 4인 경우 세 가지,
5인 경우 4가지, 6인 경우 5가지, 7인 경우 6가지, 이렇게 나오죠? 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어떻게 나온다? 하나 적게 나오죠? 네, 그렇죠. 그래서 n은 A-1이죠? 네, 그렇죠? n은 A-1이야. 항상 하나 적게 나옵니다. 2부터 7까지는 언제나 하나씩 적게 나오는 거야. 합이 2인 경우 네, 한 가지, 3인 경우 두 가지, 4인 경우 세 가지, 5인 경우 네 가지, 6인 경우 다섯 가지, 7인 경우 여섯 가지. 변하지 않으니까 아예 외워두는 게 좋아. 네, 괜찮죠? 자, 그 네, 다음에 합이 8인 경우, 자, 7이 넘어가면 얘기가 달라져요. 합이 8인 경우는 1,7은 없으니까, 그렇죠? 1,7은 없으니까 2,6부터 해야 되겠죠? 네, 3,5, 그 다음에 4,4, 그 다음에 5,3, 그 다음에 6,2죠? 네, 그래서 다섯 가지 나옵니다. 합이 9인 경우, 자, 3,6부터 해야죠? 네, 4,5, 5,4, 6,3 이렇게 나오죠? 네, 오히려 줄, 그렇죠? 합이 네, 10인 경우 4,6, 5,5, 6,4 이렇게 나오죠? 네, 그래서 세 가지. 합이 11인 경우 5,6, 6,5죠? 두 네, 가지. 합이 12인 경우 6,6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합이 8인 경우는 몇 가지? 다섯 가지. 합이 9인 경우는 네 가지. 합이 10인 경우는 세 가지. 11인 경우 두 가지. 12인 경우 한 가지죠? 네, 승민아 규칙이 뭐니? 8부터 12까지. 1부터 7까지는 하나씩 빼면 되죠? 네. 음. 그 다음에 8부터 12까지는 규칙이 뭐야? 더해서 13이라. 그렇지. 더하면 13이 되는 수야. 네, 외워두면 아주 편합니다. 그래서 자, 이게 합이니까 A야. 이거는 N이죠. 그래서 A하고 N을 더하면 뭐가 나온다? 13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더하면 13이 나오는 수가 8부터 12까지다. 자, 좀 적어주세요. 네.
적었어요. 음. 자, 하나 더 합시다. 자, 이제 지금까지는 합이었죠? 네, 어, 차도 나와요. 그래서 주사위 눈금의 차, 두 주사위 눈금의 차도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개 주사위 눈금을, 두 주사위 눈금을 A, B라고 합시다. 그러면 A하고 B하고 뺐을 때 1인 경우, 차가 2인 경우, 3인 경우, 4인 경우, 5인 경우, 6인 경우는 없죠? 네, 그렇죠? 1부터 6까지니까 차가 5인 경우가 제일 많죠. 네, 차가 1인 경우는 몇 가지니? 1,2, 또 2,3, 하나 차이 나면 되니까 3,4, 또 4,5, 또 5,6 이렇게 되겠죠? 네, 또 반대로 쓸 수 있죠. 그래서 네, 6,5, 그 다음에 5,4, 3,2, 그 다음에 2,1. 그래서 전부 몇 가지다? 10가지입니다. 네, 둘, 넷, 여섯, 여덟, 왜 하나, 아홉이죠? 뭐가 빠졌지? 3,4, 5,4, 6,5, 5,4, 4,3 빠졌네. 4,3, 3,2, 2,1, 둘, 넷, 여섯, 여덟, 열. 자, 차가 2인 경우 1,3, 2,4, 3,5, 4,6 이렇게 되겠죠? 네, 음. 자, 거꾸로도 써야 되니까 6,4, 5,3, 4,2, 3,1 이렇게 되겠죠. 네, 8개입니다. 차가 3인 경우 1,4, 2,5, 3,6 거꾸로 6,3, 5,2, 4,1 이렇게 되겠죠? 네, 5개. 차가 4인 경우 1,5, 2,6, 6,2, 5,1 이렇게 되죠? 네, 4개입니다. 차가 5인 경우 1,6, 6,1이죠? 네, 그래서 차가 1인 경우가 몇 가지냐면 10가지예요. 그 다음에 2씩 빼면 됩니다. 8가지, 6가지, 4가지, 2가지 이렇게 됩니다. 네, 차가 1인 경우가 10가지 그리고 2씩 빼나가면 돼. 괜찮죠? 네, 자, 이것도 한번 정리해 주세요. 한 번은 정리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변하지 않으니까 아예 외워주세요. 네, 차이는 언제나 나오니까. 네, 적었어요.
오케이. 자, 이제 이거 볼게요. 아까 거를 외웠다면, 훨씬 더 빨리 구하죠. 네, 그렇죠? 합이 3인 경우 두 가지, 6인 경우 다섯 가지, 9인 경우 합이 13이니까 네 가지, 12인 경우 한 가지, 이렇게 되죠? 네, 5인 경우 네 가지, 10인 경우 세 가지죠? 합이 13이 돼야 되니까. 네, 그렇게 되면 훨씬 더 빨리 구할 수 있다. 자, 84-1번에 보세요. 음, 6. 오케이. 자, 84-2. 자, 특별한 경우 없습니다. X, Y, Z에다가 자연수를 넣어서 구하는 건데, 항상 자연수를 넣을 때는 개수가 큰 문자에다가 먼저 넣는 게 좋아. 네, 그래야지, 개수를 셀 때 훨씬 빠르게 셀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개수가 가장 큰 게 뭐야? Z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Z가 1일 때부터, Z가 2일 때, Z가 3일 때, 이렇게. Z가 4일 수는 없죠? 그러면 그것만으로 40이 되니까. 그렇지? 네, Z부터. Z가 1일 때, 그리고 넘겨서 빼고, 그 다음에 또 Y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렇게 해서 세는 겁니다. 네, 자, 세보세요. 여덟 개? 여덟 가지? 네, 오케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항상 네, 개수가 큰 문자를 먼저 해주는 거야. 네, 그래야 세기가 훨씬 편하다.
자, 이제 뭡니까? 곱의 법칙이에요. 네, 아까는 이제 더했다. 어떨 때 더한다? 동시에 발생할 수 없을 때. 문장상에 또는 있을 때 더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는 네, 어떤 경우냐면 곱의 법칙이야. 언제 곱할래? 사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났어. 그럼 그 두 개의 사건을 더할래? 곱할래? 자, 이번에는 곱하는 경우야. 자,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이고 그 대에서 N일 때, 두 사건 A, B가 잇따라 일어나는 경우의 수. 이 두 사건 A, B가 잇따라 이렇게 썼죠? 연달아 또는 동시에 사실은 동시에가 가장 거기 적합한 말이야. 네, 두 사건 A와 B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곱한다, 이런 얘기죠. 자, 네, 선생님이 외출을 하려고 그래요. 상의가 다섯 벌이 있어. 바지가 네 벌이 있습니다. 옷을 입고 나갈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니? 하고 물어봤네. 네, 다섯 개, 네 개. 곱해야죠? 네, 스무 가지죠? 옷을 입을 수 네, 있는 경우가. 왜 곱했죠? 동시에 입어야 되니까. 네, 그렇죠?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고 동시에 입어야 되니까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된다? 곱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 네, 이해되죠? 그래서 동시에 발생한다. 그리고 문장상에 뭐가 있을 때? 그리고가 있을 때 A 그리고 B 그리고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곱한다. 그래서 N 곱하기 N이다. 동시에 발생한다. 그리고가 있다. 곱한다. 동시에 발생할 수 없다. 또는 있다. 더한다. 더할 거냐, 네, 곱할 거냐. 이해 가죠? 네, 음.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고배 법칙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게 뭐냐면 길찾기 문제입니다. 길이 몇 가지니? 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반드시 대전을 거쳐 가야 돼요. 서울에서 대전을 가는 길이 세 가지가 있고, 대전에서 부산을 가는 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네, 서울에서 대전을 거쳐서 반드시 부산을 가야 돼. 대전을 꼭 거쳐야 돼. 가는 방법이 몇 가지니? 하고 물어본 거야. 네, 어떤 얘기입니까? 동시에 가야 되죠? 네, 그렇죠? 서울에서 대전도 가야 되고, 대전에서 부산도 가야 돼. 동시에 가야 돼.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곱한다. 자, 서울에서 대전은 일로 가고, 그 다음에 대전에서 부산으로 가는 경우 두 가지. 서울에서 대전은 이 길로 가고, 대전에서 부산 가는 거 두 가지. 서울에서 대전은 이 길로 가고, 대전에서 부산을 가는 경우는 두 가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3 곱하기 2, 여섯 가지입니다. 이렇게 할 거죠. 네, 그렇죠?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곱한다. 왜 곱한다? 동시에 가야 되니까. 네, 괜찮죠? 동시에 발생한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곱한다. 문장상에서 A 그리고 B, A 그리고 B라는 뜻이 뭐야? 연달아, 잇따라의 의미죠? 네, 그렇죠? 연달아, 잇따라, 동시에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발생하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 곱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사건이 두 개가 일어나면 더할 거냐, 곱할 거냐. 자, 그거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네, 자, 곱의 법칙 봅시다. 자, 다항식 P 플러스 Q와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전개식에서 항의 개수가 몇 개니? 하고 물어봤네. P하고 대응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예요? 세 가지죠. Q하고 네, 대응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죠. 그래서 전부 몇 가지다? 여섯 가지다. 어떻게 하면 된다? 2하고 3을 곱하면 된다. 이 뜻이죠? 네, 그렇죠? 동시에 곱해야 되니까. 그래서 곱의 법칙을 쓴다. 자, 마찬가지야. 108의 양의 약수의 개수요? 몇 개니? 하고 물어봤어. 약수의 개수 구하는 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죠. 108을 어떻게 한다? 소인수분해하죠. 네, 108은 어떻게 됩니까? 36 곱하기 3이죠. 네, 자, 36은 6의 제곱 곱하기 3이죠. 네, 자, 6은 2 곱하기 3이죠. 이거의 제곱 곱하기 3이죠. 네, 따라서 2가 2개, 3이 3개죠. 네, 2가 2개, 3이 3개입니다. 자, 그러면 약수의 개수는 몇 개니? 하고 물어봤네. 그렇죠?
네, 그러면 2의 제곱의 약수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1, 2의 1승, 2의 2승, 3개죠. 네, 3의 세제곱의 약수의 개수는 1, 3의 1승, 3의 2승, 3의 3승, 이렇게 4개죠. 네, 자, 이것끼리 빠짐없이 대응을 시켜줘야 되죠? 네, 순서대로 빠짐없이 대응을 시켜야 돼. 2라고 대응할 수 있는 거 4가지, 2하고 대응할 수 있는 것도 4가지, 3하고 2의 제곱하고 대응할 수 있는 것도 4가지죠? 네, 그렇죠. 그래서 3 곱하기 4, 몇 가지다? 12가지다. 어떻게 했어요? 곱했죠? 네, 자,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한다? 곱의 법칙이라고 한다. 순서대로 빠짐없이 대응을 시켜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곱하면 된다. 네. 오케이. 자, 85-1번 하겠습니다. 음, 12가지. 오케이. 85-2.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죠. 네. 86번. 몇 가지란 얘기야? 12가지요. 12가지? 85-2번이구나. 오케이. 12가지. 자, 도로망 방법의 수. 경우의 수에 관한 문제는 워낙 출제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유형별로 이렇게 푸는 방법이 아예 외워져 있어야 돼. 그래야지 더 어렵게 나와. 네, 경우의 수 쪽이나 이렇게 확률과 통계 쪽은 쉬운 문제가 안 나와요. 항상 네, 어렵게 나옵니다. 수능에서도 굉장히 어렵게 나와요. 그래서 보통 4점짜리, 3점짜리, 4점짜리 등은 2점짜리는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보다 모의고사 문제는 훨씬 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자, AP, QB를 연결하는 길이에 있다. 같은 지점은 한 번만 지나야 돼. 같은 지점은 한 번만. A에서 출발하여 B 지점으로 가는 경우는 몇 가지니?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된다? 분류를 해야 됩니다. 그냥 셀 수는 없죠. 그렇죠? 자, 네, 분류를 먼저 하는 거야. 어떻게 분류한다? 순서 빠짐없이 중복 없이. 빠뜨리지 않고 중복하지 않게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자, 문제는 A에서 B까지 가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A에서 B까지 가는 방법을 먼저 적는 거야. A에서 P를 거쳐 B를 가든가, A에서 Q를 거쳐 B를 가면 되겠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A에서 P도 가고 P에서 B도 가야 되니까 동시에 가야 되죠. 따라서 고배 법칙입니다. 네, A에서 P로 가는 거 네가지, P에서 B로 가는 거 두가지, 그러니까 이건 8가지죠? 네, 음, A에서 Q로 가는 거 두가지, Q에서 B로 가는 거 세가지, 이건 6가지죠? 네, 위에 거와 아래 거는 또는이죠? 그렇죠? 네, A에서 B를 가는 방법은 A에서 P를 거쳐 B로 가거나 또는 A에서 Q를 거쳐 B로 가는 거잖아.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어떻게 해야 돼? 곱해야 되죠? 네, 그래서 14가지입니다. 이렇게 구해야 돼.
네, 자, 2번 상현이와 은주가 같은 지점은 한 번만 지나고 A 지점에서 출발하여 B 지점으로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상현이와 은주가 각각 같은 지점은 한 번만 지나고 A 지점에서 출발해 B 지점으로 가는 거. 한 사람이 통과한 중간 지점은 다른 사람이 통과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상현이와 은주가 상현이가 위로 가면 은주는 밑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지.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만약에 A에서 위로 가는 게 은주가 같다면 상현이가 아래로 가라는 얘기지. 네, 이라고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자, 상현이가 위로 가면 상현이가 A에서 P를 거쳐 B로 가면 그 다음에 은주는 A에서 Q를 거쳐 B로 가면 되겠죠? 네, 음. 그 다음에 또 바꿀 수 있죠? 은주가 네, 위로 갈 수 있죠? 네, 그리고 상현이는 아래로 갈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두 가지를 각각을 해줘야 됩니다. 네, 이해되죠? 그러면 1번에 곱하기 2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28가지가 나오겠죠? 네,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분류를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분류를 해주고, 이거 뭐야? 훨씬 더 많네? 다시. 문제를 선생님이 잘못 분석했나 봐. 이건 곱의 법칙을 써야 되죠? 그렇지? 자, 이건 맞아요. 상현이도 가고 은주도 가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네, 여기는 8가지고 여기는 6가지니까 이거 두 개를 곱해야죠. 네, 그래서 6, 8, 48가지야. 이것도 네, 48가지겠지. 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하는 거야. 그래서 96가지입니다. 네. 오케이. 자, 밑으로 내려와서 86-1번 하겠습니다. 자, 답은 맞는데 승민아 가능하면 항상 분류를 해주는 거 습관적으로. 분류를 네, 먼저 해. 네, 자, A에서 C를 거쳐 다시 A로 온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네, A를 그렇게 되는 경우가 어떤 게 있는지를 분류를 해주는 거야. 그래야 중복하지 않고 중복되는지 빠뜨리는 건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 네, 머리로 다 계산하기가 어려워. 복잡하면. 다 네, 기억해내기가 어렵잖아. 그러니까 항상 분류를 해줘.
A에서 음, B를 거쳐 C로 갔다가 다시 A로 오는 거죠? 네, 음. 또는 A에서 C를 먼저 갈 수 있죠? 네, 그리고 B를 거쳐 다시 A로 돌아오는 경우죠? 네, 음.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중복하지 않겠다. 중복되는 거 없네? 빠뜨리는 거 없네?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A에서 B로 가는 거 네 가지, B에서 C로 세 가지,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거 두 가지,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24가지. A에서 C로 가는 거 두 가지, C에서 B로 가는 거 세 가지, B에서 A로 가는 거 네 가지. 그래서 이것도 24가지죠? 네, 두 가지를 더하면 48가지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 자꾸만 연습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 중복하지 않고 빠뜨리지 않고 계산이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네, 오케이. 자,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86-2번. 오케이, 잘했습니다. 오케이, 잘했습니다. 괜찮죠? 네, 자, 오늘 어디까지 했습니까? 길까지 했죠? 네. 도로망, 도로망까지 했습니다. 마프를 먼저 풀까? 線을 먼저 풀까? 마플의 유형이 훨씬 더 세분화되어 있어서 마플을 풀기가 더 좋죠. 네. 線은 문제가 너무 적을 것 같아. 네. 166페이지. 자, 합의 법칙 166. 합의 법칙. 부등식의 해의 개수. 곱의 법칙. 도로망. 약수의 개수. 173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페이지네. 괜찮아?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좀 빼줄까? 네, 저희 내일 수업이라서. 너 내일 수업이야? 네, 그럼 한 번에 내줄게. 내일. 네, 그냥 조금만 할까, 그러면? 몇 네, 페이지 할까? 한 세 페이지? 네, 세 페이지. 168쪽까지.
네, 음,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 많았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